함께 건강을 나누는 피타톡의 이학사입니다. 오늘은 셀리악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셀리악이라는 것은 옛날 그리스 시대에서 8,000년 전에 이미 그 셀리악이라는 거 원인은 몰랐지만 어떤 증상이 있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나와 있고요. 이 셀리악이라는 단어 속에는 복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복부에 있는 이상 질환을 셀리악병이라고 명명합니다. 셀리악병은 특별히 이 글루텐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글루라는 뜻이 풀처럼 이게 끈적끈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껌을 씹고 싶으면 이 밀을 따가지고 입안에 넣고 계속 씹으면 끈적끈적하지, 물론 껌과 같은 그런 촉감은 아니었지만 대용으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이 밀은 글루텐이 들어있기 때문에 끈끈하고 탄력성 있게 해주는 능력은 있지만 그 글루텐이 들어가면은 그 소화가 되지 않는 그 단백질이 몸의 소장이나 대장에 알러지 현상을 일으키면서 그것을 먹고 나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. 간이 좀 꾸룩꾸룩 한다든가 또는 설사를 계속 한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죠. 그래서 이 셀리악병에 걸리게 되면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게 글루텐이 안 들어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.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갈 때에 이 글루텐이 살살 들어가기 때문에 상표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먹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음식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. 이렇게 그 셀리악이 발병할 수 있는 대상 중에는 그 부모 중에 한 분이 이 셀리악병을 가지고 있으면은 7% 정도가 그 다른 가족에게도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. 양 부모가 다 셀리악병이면 35% 이상 가족 중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보니까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그 가족력이 있습니다. 셀리악병이 처음에는 잘 50% 정도가 발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몸에 발진이 일어나면서 오랫동안 이 발진이 뭐지? 이 피부병이 뭐지?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. 가스가 자꾸 차고 또 항상 이렇게 배가 팽만감이 있죠. 그리고 설사를 한다거나 또 어떨 때는 변비가 된다거나 이 과민성 대장염이나 외양성 대장염과 좀 비슷한 그런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가지 피검사나 다른 검사를 통해서 글루텐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그래서 글루텐이 들어가 있는 건 밀빵 같은 거, 호밀빵, 또 보리 속에도 글루텐이 많이 들어있고 오트밀 속에서도 글루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먹게 되면 들이 나타나게 되죠. 어떨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울증도 오게 돼서 음식에 뭐가 들어있나를 꼭 살펴봐야 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. 그러면 이것이 왜 처음에 이렇게 발병이 됐는가? 몸이 피곤한 경우에,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 똑같이 쓰던 그 화장품인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얼굴에 발진이 생기고 뭐가 생기기도 하고요. 게장 같은 것도 먹을 때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긴다거나, 이것은 내 건강 상태가 피곤이 누적됐거나 내가 어떤 면역 체계가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셀리악병도 잘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떤 바이러스에 침입을 받았다거나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을 때, 또 병을 치르고 났을 때 이런 분들한테서 일어나는데, 그런 분들이 때로는 대상포진이 걸려서 또 나타나기도 하고,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에 수술이나 임신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약한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 때 이런 피곤을 그때그때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스트레스에 좀 더 멘탈을 좀 강하게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바나나 속에 여러 가지 좋은 탈모에도 좋고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죠. 근데 좋은 탄수화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바나나만 가지고 셀리악을 치료하려고 이제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, 이제 바나나로 다이어트를 할 때에 이 셀리악이 많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 바나나 다이어트를 스탑하게 되면은 다시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글루텐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파스타나 빵,
뭐 맥주, 돈가스 위에다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소스 같은 거요. 과자나 케이크 같은 것에도 글루텐이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. 특히 이제 갑상선 질환이 있다거나 제1 당뇨병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면역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셀리악이 발병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른 병에 노출되지 않도록, 셀리악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병을 갖게 되면은 하나가 또 그 다음 병을 불러오고 그 다음 병을 불러와서 우리는 그것을 합병증이라고 하게 됩니다. 글루텐이 소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장에 무리가 생기죠. 그래서 이 내벽이 두꺼워지면서 소화가 점점점 안 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병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히 음식에 조심을 하시고요. 현수유병과 마찬가지로 그 영양 결핍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연과 마그네슘, 또 프로바이오틱스 꼭 챙겨서 드셔야 됩니다. 면역력이 이렇게 좋아질 때는 얼마든지 많이 호전될 수 있으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량을 높여서 드시는 것이 있습니다. 글루텐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드시되 우유라든가 이렇게 낙농 제품을 조금 더 조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고기나 가금류, 또 해산물 같은 거, 야채 좋죠. 야채 많이 드시고요. 견과류와 키노아, 계란, 과일 등 이게 또 드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밀가루 음식은 조심하시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에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고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셀리악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